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강원도의원 선거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의 홍영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몇 개의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투표지 이름을 올리는 정당 수만 10개입니다. 하지만 주목도가 높은 정당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정당들이 국민 앞에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밝힐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초청 대상이 아닌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방송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각 정당의 대표에 참석하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당 김진국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당에서 나온 김진국입니다. 민중당 이승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강원도당 위원장 이승재입니다. 녹색당 최정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후보 최정입니다. 새누리당 정한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정함철입니다. 소개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다른 순서는 사전 추천을 위해서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진국님부터 연설해 주십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당 강원도당 당원 김진국입니다. TV로 나와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당은 평등, 생태,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자 하는 당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고용안정과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가게 빚이 늘어만 가는 농업인들,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로 현상 유지 내지는 줄어드는 매출로 걱정만 쌓여가는 자영업자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통신비, 월세, 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임금으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년들, 그리고 국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곤과 한숨인 어르신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약속들을 가지고 도민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승재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통합정무당은 있는 정통 진보정당이 민중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내 삶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 곳곳에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재개혁을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가 분단 적폐입니다. 통일시대가 열렸습니다. 분단 강원도의 도약의 기회입니다. 민중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들과 함께 평화통일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민중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 없는 강원도를 강원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통일 강원도, 비정규직 없는 강원도를 위해 강원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정인님 연설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2호 9번 최정입니다. 녹색당 많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녹색당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에 탈핵, 에너지 전환의 가치를 함께하는 시민들이 모여 2012년 창당한 당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해결하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게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정당입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녹색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기존 정치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답안을 보여주는 정당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녹색당 기억해 주십시오. 네, 정한철님 발언해 주십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탄핵 전국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던 국민들의 눈물이 결실이 되어 새롭게 창당된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정함철입니다.
제2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조석관 석방과 정계 복귀를 위한 발판 마련을 목표로 당원이 주인된 정당으로 창당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오는 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위장평화 공세에 온 국민이 여실히 속고 있는 실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강원도민 여러분의 무너진 안보의식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횡성군의회 가선거구 기호 6번 박종윤 후보와 비례대표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에 기호 10번 새누리당 진윤희 후보를 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도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기호 10번 새누리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해당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시간을 검수해 주시고 만약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카메라는 더 이상 비추지 않게 됩니다.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 사회적 권한으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토론의 전 과정이 TV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점 유의하시고 각 당 대표분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주시고 공정한 토론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임 정치와 정책 선거의 핵심이 바로 유권자와의 약속, 바로 공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정당에서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대표 공약 하나씩을 소개해 주십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이승재님부터 답변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가 분단 적폐. 지금도 여전히 분단의 개성에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이런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중당 강원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화통일 강원도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강원도 공동도민체제 추진을 통해서 우리 남북 강원도 도민들부터 함께 교류하고 함께 만나서 남북 강원도가 먼저 통일하는 그런 강원도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최정희님 답변해주십니다. 네, 저희 녹색당 생태 가장 중시합니다. 탈핵 중시합니다. 강원도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 더 이상 성장, 발전, 개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녹색당 탈핵 그리고 에너지 전환으로 강원도가 모든 전 지역에 에너지 전환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녹지 그리고 자연환경들을 시민의 공유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지켜서 그 평화의 길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원함철님 답변해주십니다. 네, 공약 발표에 앞서 먼저 강원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2태극애국신당 새누리당은 작년 4월 5일 창당 직후에 대통령 보궐선거에 참여했다가 선거 종료 직후에 불거진 당내 분쟁과 중앙당 창당 주역이었던 정광용 사무총장이 3.10 항쟁 폭력 집회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구속된 이후에 조원진 대선 후보의 분당 행위로 인해 중앙당 조직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전국 7개 시도당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당에서만 후보를 내게 되어 부득이하게 정당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정당 10대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번 선거 비용마저 현저히 부족하여 비례 후보를 내고도 정당 공보물을 유권자 여러분께 보내지 못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공약으로 제시한다면 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양심을 철저히 기망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어 강원도민 여러분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일깨우는 것이 대표 공약입니다. 김진국님
청년, 노무민을 위한 기본소득을 위해 조례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과 정규직화에 힘쓰겠습니다. 버스 운영제를 통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하고 운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원주 수리발전소, 강릉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임금 폐지와 장애인 부양 문제 폐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여성 안심기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사업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관련 문제, 토지강제 수용 문제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공약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자인 제 역할은 없게 됩니다. 다만 후보자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공약에 관련된 사안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질문이 한 후보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설을 이어갈 경우 사회자인 제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당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정희님부터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 부족과 그리고 여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약을 발표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토론하는데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과 관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남북 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그런 길을 열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네,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 실태라든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왜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일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함이 없이 막연한 통일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계속 국민 앞에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현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잊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런 우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보셨다시피 화합하고 서로 지금 의의를 하여서 핵발전소 파괴했습니다. 그죠? 물론 자료는 남아있지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약이 뭔지 알 수 없겠습니다. 어떤 게 공약인가요? 사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당 차원에서 이제 발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지금 이제 언론 노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언론 노조가 있는데 언론 노조가 이제 국민 앞에 공정 방송을 이제 요청하는 이제 그런 호소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론 노조가 독자적인 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이라는 이제 정치 집단의 어떤 산하단체로 가입되는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관계법을 이제 개정해서라도 최소한 이제 언론 노조와 그리고 정교조, 전국노만큼은 상위단체인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못하게 그리고 독자 노조로서 이제 독립적인 그런 이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잘못된 점을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선명한 공약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네. 그 다음은 정한철님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녹색당 최정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당 이제 10대 공약 중에 보니까 세 번째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공약 중에
낙태죄를 강력하게 폐지한다. 그리고 퀴어 문화 동성애 축제죠. 공식 후원 및 참가라는 제안이 있던데 저출산 문제가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에 동성 간의 참된 사랑인 우정이라는 가치가 성적 쾌락의 대상인 동성애로 왜곡되어서 저출산의 늪으로 더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한데 건강한 가정을 통한 출산 장려 문제와 대치되는 공약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성애를 무엇인가 정상적이지 않다, 비정상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연적인 그러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녹색당 존재하는 그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정체성 인정합니다. 그리고 낙태죄 얘기하셨습니다. 여성들이 낙태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 과연 여성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가정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이 문제에서는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으나 여성이 낙태를 하겠다, 생명을 지우겠다 이런 것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의 그런 폭력적인 상황 거부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녹색당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낙태죄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남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동성 간의 이제 우정이라는 가치가 상실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노동당 김진국님께 질문드립니다. 10대 공약 중에 5번째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로 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무조건 1만원을 올리면 상식적으로 물가도 따라 올라갈 텐데 결국 그리 되면 서민들만 더 힘들어질 건 뻔하고 공약 내용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만큼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대책은 전무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좀 제시를 부탁드리고 6번째 공약인 이 차별과 배제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는 내용 중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있던데 정규직에서 취업이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비정규직인 걸 알면서 쉽게 채용되는 사람이 노조망을 결성해서 으쌰으쌰 데모만 하면 정규직이 되는 실태, 바로 그게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얘기가 물가 인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물가 인상이라는 얘기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득주도로 늘리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 예, 먼저 우리 녹색당 또 우리 민중당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탈핵과 그리고 평화투기 구축, 또 평화 구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노동당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정한철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아까 하는 걸 듣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하고 싶으시는 그런 얘기 느껴졌는데요. 2016년 말부터 수차에 걸친 촛불 집회에서 연인은 약 2천여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흐름은 매우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흐름에 대한 개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는 사실 제 2004년도 박근혜 사라는 박사모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근데 지난번 탄핵 정권 사태에서 벌어졌던 최순실 관련 내용을 보면서 가장 솔직히 실망했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비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최순실 사태를 또 호기로 환영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정말 실망했던 우리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우리 국민들 향해서 철저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눈물로서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스스로 임기까지 단축시키겠다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까지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은폐를 했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가 뭘 잘못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언론 계속 몰아갔거든요.
그게 전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또 여성 대통령 물론 이제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뭐 잘못에 대해서 뭐 면피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그 고령의 연세에 그 24년형인가요? 그걸 받고 지금도 이제 그 옥고 치르고 계시는데 솔직히 지금 같은 이제 남북 대화 이런 물꼬가 터지고 남북 간에도 그동안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걸 터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남남 갈등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지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남북 간의 이런 통일의 문구를 정말 열어나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분들에 대한 정말 사면이라든가 정말 대국민 화합을 위한 이런 조치를 한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뇌물 수수 및 권력 남용에 대한 범죄가 분명히 사실이 드러났죠. 네. 근데 그러한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져서는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지. 네, 그건 물론이죠.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승진 새누리당에서 나오시는 지난주에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주에서도 우리 정암철 위원장님 자주 뵙기도 했는데요. 기업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북청년단 대변인 지금도 맡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지난 해방정국 때 방공 우익 테러로 악명을 떨쳤던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다시 재건해서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종북 폭력을 행사했던 이런 단체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거,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정암철 위원장님이 원주에서 세월호 원주 천막 플랑을 훼손했습니다.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고 한 시도를 한 것도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농성장에 게시되어 있던 플랑을 강제로 철거하는,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월호 일본을 훼손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그때도 분명히 제가 밝혔고 또 공식적으로 또 사진도 다 공개했다시피 세월호 일본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원주시청에다 갖다 줬습니다. 잘 보관하라고. 그런 뜻이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이제 선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근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유가족과도 직접 만나서 대면도 했고 그분들에게 대안도 제시를 했고 그분들도 수용도 하셨어요. 그렇게 저도 많은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는 사실 저 지금 현재 제가 구국 결사대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 좌편향적인 일방적인 그 왜곡된 정보들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주입되다시피 되다 보니까 서북 청년은 마치 테러 집단으로 그 모사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때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조명을 한다면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이 바로 서북 청년단 과거 선배들이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1등 공신이었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의 질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인구 감소 강원도 고령 인구 비율이 18%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강조합니다. 또한 인구 절벽 현상으로 올해 읍면동 10곳 중 6곳은 30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인구 감소 대책과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강원도민 복지 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1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함철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당을 비롯한 대표 야당에서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혈세 낭비 정책은 즉각 폐기하고, 젊은 남녀가 출산을 기피하는 핵심 이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란 문화 확산에 따른 성윤리 파괴와 가정윤리 파괴로 인해 동성애 확산과 낙태 등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이 출산 기피의 근본 원인임을 자각해야 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음란 문화 확산을 막고 가정윤리와 성윤리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복지에 대한 문제는 통일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제고와 범도민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통일 이후의 비용과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재 무분별한 혈세 낭비 성격의 복지 정책은 과감하게 해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진국님 나눠주시죠.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가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약 2020년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신상하수는 1분기에 총 2,400여 명으로 1월달에 900여 명, 2월달에 800여 명, 3월달에 700여 명, 그는 매월 100여 명씩 지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강원도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약 5조 6천억 중 약 1% 수준인 537억 원이 아동수당 및 감비 어린이집 증축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도 쥐꼬리인데 현금 지급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죠. 2017년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녀 대학까지 이진된 양육비가 3억 896만 원입니다. 대책의 핵심은 아이 낳고 나이 낳기 좋고 양육 및 보육 교육이 걱정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제도, 국공립 어린이 확충, 법제정과 예산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승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출산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측면의 원인은 비정규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없애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돼야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 낳고 기르는데 돈이 적게 들여야 됩니다. 정책적으로는 임신, 출산, 보육에 대한 전 과정이 망라져야 되며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확대, 아이 돌봄이 가사 돌봄이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고령화 대책으로는 우리 강원도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농촌입니다. 농촌을 살려야 됩니다. 강원도 농민수당 연 240만 원을 지급해서 농민들에게 농사질 의욕을 불어넣어줘야 농촌이 잘 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제도를 강화해야 고령화 대책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차장님 발언해 주시죠. 네, 여성의 자궁은 산화 조절의 도구가 아닙니다. 생명을 경시해서 낙태를 하는 것입니까? 낙태를 한다면은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 요소 많습니다. 소득이 결혼해서 가구 소득의 양극화 심합니다. 일자리의 질 저하가 있습니다. 비혼 만원의 증가, 그리고 남성 중심의 결혼과 가정 문화 등이 지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정, 성평등, 노동시장이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동체가 살아나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그냥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사회 복지 가버넌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 네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호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네 분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리겠는데, 이번에는 주도권을 가진 분께서 진행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회자 역할을 얻게 됩니다. 다만 당부드릴 말씀은 상대방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질문이 한 분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서로 안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상호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서를 이어갈 경우에 사회자 인체가 제재를 합니다.
시간은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진국님부터 추천드립니다. 새누리당 정함철 후보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저출산 대책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지난 12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혹시 투여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아니, 확인 못했습니다. 정확히 126조 원이 투여됐습니다. 1년에 10조 가까운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난 12년간의 예산 투여와 대책들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다음 이승재님 질문 보겠습니다. 녹색당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또 하나의 또 심각한 문제는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입니다. 올해 3월 13일 날로 환경정책 제도 개선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환경부 내 비밀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수준을 밀어붙였다는 게 그곳에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가 민간위원회에 검토보고서 작성에 개입하기까지 했던 이런 사안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또 하나의 환경정책의 적폐로서 지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당이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우리가 강원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연설이나 그리고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녹색당 생태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안이라고 한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산을 하시는 분들 케이블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산을 파괴하는 케이블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케이블카 만들어서 설악산 물리게 하겠다 합니다. 장애인들이 설악산까지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교통편이 없는데 어떻게 케이블카 이용한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녹색당 설악산 케이블카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대안을 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최정희 주도권이 인사하십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님께, 후보가 아니라 대감자님이시죠? 네,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성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낙태를 한다. 또 젊은이들은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그거는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기 그렇기도 하지만 저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이 음란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 청소년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성에 대한 관념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의 어떤 낙태 문제 절대 여성만 책임이 아니죠. 남자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남녀 간의 성윤리라든가 어떤 가정윤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한낱 이제 이런 어떤 쾌락에 그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건 낙태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어떤 저출산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 사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요즘 미투 운동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법관이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사회 모두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무너져 있는 성윤리라든가 가정윤리를 우리가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실제로는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들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사회적 구조에서는 그런 성윤리 하나에만 꽂혀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아니죠. 그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책상에도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뭐라고 그 집장촌이라죠. 집장촌을 뭐 폐지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에 지금은 알다시피 뭐 휴대폰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제 그 뭐 사이버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과거에는 정말 이제 부끄러움을 알면서 이제 찾아가던 이런 행위가 지금은 무분별하게 그 가정까지 침투해 돼 있고 그런 과정들 쉽게 말하면 거대 통신사라든가 거기서 뭐 새로운 포주 역할이죠. 거기서 통신 요금을 대납해주면서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벗어나고 우리 사회적인 근본적인 문제로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정학철님 대표님. 네. 저는 그 민중당 이성재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민주주의 사회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민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보와 보수 진영이 경제관이나 사회관에서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이제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북 관계나 통일 관계에서만큼은 보수와 진보 진영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 경제 개발이나 이거 모든 게 다 통일 비용이거든요. 북한 경제 개발이나 북한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경험이 있는 새마을 운동으로 한강 기적을 일으켰던 경험이 있는 보수 진영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면에 또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북한 민주화 문제, 북한 3대 독재 심각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던 이제 많은 진보 진영 관계자들이 유독 이제 김정은의 어떤 3대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난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물론 이제 저희 새누리당은 보수 진영이 북한과 관련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적 할 수 있는 일들 하게끔 제가 여론화 만들어 갈 테니 민중당이 그래도 이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민주화 운동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민중당,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18년 동안 진보정당 활동 중에 가장 또 남북하여 협력을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정당입니다.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정권과 결탁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는데 야합했던 그런 사실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저희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이어가는 민중당이 평화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느 정당보다도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그만한 분단의 피해자로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북의 문제는 저는 남북관계 특수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북의 인권의 문제 그리고 미국의 3대 세습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으로서 공당답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못한 의견을 보충하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이어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이어서 이승재님부터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이어드립니다. 예, 강원도민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우리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까지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실업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청년들 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출마한 민중당 후보들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민중당이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민들과 함께 진보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해서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진희 씨입니다. 네. 광역 대표들 그리고 지자체장들 거의 모두가 남성인
그러한 정치 형국입니다. 비례대표 1번 여성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저 혼자 후보가 나왔고 저 혼자 여자입니다. 여성의 목소리 담아내기 위해서 녹색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존 정치의 앞장에 서 있던 당에서 나오신 분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원색적이고 아주 본능적인 나라로 만들고 계십니다. 실제 문제인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 성불평등 문제, 장애인 문제, 그리고 소수자의 문제 다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녹색당 약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수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조은철님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평화를 구걸하는 자 노예가 되고 전쟁에 대비하는 자 평화를 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 보도를 하겠다며 국민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언론노조가 특정 정치 집단인 민주노총 하수인에 자처하면서도 언론인의 양심에 부끄럼조차 없는 대한민국 언론 실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와 정교조, 법원노조를 포함한 전공노, 공무노조만큼은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개정시켜 상회단체인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을 불허하고 독자노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거짓 선동과 기망이 쏘가 묻지마 선거로 민주당 후보에 몰표를 준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않도록 남북 화해에 앞서 남남 갈등부터 먼저 해소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견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진국님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사라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과 도로, 다리와 철도 등은 바뀌었지만 우리들의 삶은 왜 여전히 금수저, 수저, 사회 양극화라는 단어들과 함께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가야 하는 걸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역시나 개발과 성장해야 하는 도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정당의 후보들이 많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마저 사실상 삭감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라고 뽑아주고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한 달에 1,000여만 원이나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최저임금에 손을 대었으니 참담하기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국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경쟁과 개발, 돈과 성장을, 평등과 평화, 생명과 분별을 바꿔야 됩니다. 지방에서부터 중앙까지 모두 바꿔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기호 8번 노동당을 찍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어느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일까요?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서구반도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강원도 의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